여러분 안녕하세요. 6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엔 연설은 각국의 국격과 외교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남한 그리고 북한의 유엔 연설을 내용을 간략히 비교 검토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국을 비난하는 데 비중을 많이 차지했고, 재임 기간 자신이 이룬 성과를 부각시키며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의 화상 연설 전 발언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 관련해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바라며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기조연설 없이 김성 유엔 주재대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억제할 절대적인 힘을 가질 때에만 평화 수호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전염병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사소한 행위나 양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미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남북미 간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유엔 연설에서 북미 간 단골 메뉴였던 상호 비방이 없었고, 문 대통령은 남북은 생명 공동체라고까지 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남북 간 친서 교류가 있었죠. 또 곧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한 예정이 있는 것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북한 대사의 발언으로 볼 때 코로나19 조치의 일환으로 처리할 듯 보이지요. 남북 간에도 미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을 위해서 적당히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북한의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이 자주평화 친선이고, 외교정책 노선은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 상호 원주의 원칙에 기초한 관계 증진, 침략과 내정 간섭, 자주권과 민족적 해방,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지원 등이라고 했지요. 같은 맥락에서 대외정책의 목표는 반제 자주 역량과의 연대성 강화, 다른 나라와의 설린 우호 관계 발전,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책동 반대, 세계 사회주의 운동 발전을 위한 투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998년) 헌법 개정에서 국가 주석 직책이 폐지된 이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분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는 등의 내용이 국무위원장의 권한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은 제한적으로만 국가를 대표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과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다른 나라 외교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교정책도 당의 지도하에서 외무성에서 집행합니다. 당은 정무국의 국제담당 부위원장하고 전문부서인 국제부에서 관장을 하죠.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해 북한의 사회주의 정당 간 외교관계는 줄어들고 국가 간 외교 방식을 지향하는 외교관계가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 간 외교를 관장하는 외무성의 입지가 강화되었지요. 북한은 냉전 시기 외교활동은 한반도 공산화와 대남의 확보를 위해서 사회주의권과 비동맹 국가들에 집중했었습니다. 1948년 정권 수립 초기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분야를 소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습니다. 6.25 전쟁에 중국이 참여하면서 북중 관계는 혈맹 관계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1948년 9월) 정권 수립 이후 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북한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련과 그 영향하에 있던 중국 그리고 동유럽 국가 등을 포함한 12개의 나라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 외교의 최우선 목표는 전후 복구를 위한 대외경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얻는 데 주력한 것이죠. 53년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에 소련의 후르시초프 정권은 서방과의 평화공존정책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중국과 소련 사이에 사회주의 노선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60년대에는 중소 분쟁과 이에 따라서 등거리 외교, 나아가 자주 외교를 북한은 추진하였습니다. 북한은 62년 중소 국경 분쟁이 발생하자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견지했고 이로 인해 소련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상 원조를 대부분 유상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규모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북한은 66년 8월에 내정 불간섭과 호상평등을 표방한 자주 노선을 선언하고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비동맹국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7, 80년대 대땅뜨와 외교의 다변화, 즉 실리 외교로 전환합니다. 비동맹 외교를 확대하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을 확대하는 등 실리 외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미중 대땅도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북한도 60년대 중반 이후에 70년대 중반까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대남 도발과 외채 상환 문제 등으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개선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에도 비동맹국 외교 확대를 적극 추진합니다. 그 90년대 이후에는 91년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하게 되지요. 중국, 러시아와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관건으로 보았습니다. 남북관계와 대일관계는 미북관계의 종속 변수로 돼버린 것이죠. 북한은 7, 80년대 미국에게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93년부터 북핵 문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핵능력은 향상된 반면에 한반도의 긴장 고조 및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어 갔죠. 90년대 초 제1차 북핵위기를 계기로 북미 간 양자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거쳐서 93년에는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러시아와는 관계 강화로 다방면의 지원, 즉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제하고 경제 지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양면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북일 관계는 대화와 갈등을 반복해 왔습니다. 김정은 또한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비서를 유럽에 순방시킨다든지 외무상이 유엔에 참석한다든지 퍼스트 레디를 대동하고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북핵 및 미사일 도발 등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어 미국과의 정상회담으로 핵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련된 상태이죠. 유엔 연설은 각국의 국격과 외교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고 뉴스 브리핑 때 이야기했지요. 유엔에서 북한이 한 연설을 몇 개 살펴보죠. 13년에 외무부상이 한 기조연설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청산하라 라고 촉구하면서 핵 군축 협상을 제기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자주권 인정,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한 내 유엔군 사령부 해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중단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17년과 18년에는 외무상이 연설을 하는데요.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 때문이며
정정당당한 자유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유엔 주재대사가 연설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전쟁을 억제할 절대적인 힘을 가질 때만 평화소구가 가능하며 전염병 완전 소실될 때까지 사소한 양보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미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했지요. 이제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의 외교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로 외교 기반이 이축되고 체제 보호막 역할을 해온 소련과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은 외교적 고립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냉전 종식 이후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그 목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재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대북 제재를 해소해서 경제적인 실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북미 간 양자 또는 다자회담 형식으로 진행해 오다가 2018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기까지에 이르렀지요. 북미 관계의 최대 현안은 핵 문제입니다. 오늘은 북핵을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북한 핵에 대해서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북한은 언제부터 왜 핵무기를 개발했을까? 두 번째, 북한의 핵능력은, 즉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가 완성해서 보유하고 있는가? 세 번째, 북핵과 육자회담은, 즉 육자회담은 실패한 것인가? 네 번째, 북핵과 남북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안보와 경협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해왔는가? 다섯 번째, 북핵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런 정도가 북핵 관련돼서 공부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북한은 언제부터 핵무기를 개발했을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원자력과 핵무기와 구별부터 해보죠. 원자력에 사용되는 핵은 핵연료, 핵무기에 사용되는 핵은 핵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사용되는 핵의 농도와 속도가 다릅니다. 핵무기가 훨씬 고농도이겠지요. 핵무기는 핵물질과 기폭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반수단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